저 너무 순식간에 요리라니까 빨리 놓치지 마세요. 일단 물이 끓고 있어요.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 소주를 투하합니다. 이 잡내가 좋거든요. 또 연육 작용을 할 맥주를. 이러면 거의 반 끝난 거예요. 콜라는 왜 넣느냐? 이게 맛있는 색깔을 내게 해주죠. 여기에 또. 자, 그리고 한약 맛을 내줄 쌍화탕을, 된장을 풀어주겠습니다. 마늘. 그래도 남기고 가면 좀 아까우니까 다 넣어줄 거예요. 홍삼 스틱이 들어가요. 이제 3인분이니까 3개를 넣을 거예요. 이게 아마 흑백요리사 2에 이제 나오게 될 레시피인데요. 야, 이거 삼겹살. 이야, 이거 아직도 생명의 냄새가. 월계수잎 그거 주셨죠? 한 요 정도만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넣어요 그냥. 와. 야, 이거 너무 많다. 이거 약. 냄새 난다. 그렇지? 응. 국수를 그래도 최대한 한번 삶아보. 얼만큼 먹고 싶어? 영생이가 비빔국수 좋아한다니까 비빔국수. 와, 엄청 좋아해. 와 진짜 많다. 솔직히 이렇게 많이 한번 원 없이 한번 삶아보고 싶었어. 이야, 이거 봐. 이야. 야, 이거 삶는 데만 한 15분 걸리겠다. 이거 양이 많아서. 이거 아니야. 이 김치는 좀 씻어주도록 할게요. 자, 포기 김치로 4행시 한번 해주세요. 왜? 네, 갔다 올 동안. 보기김치가 지금 나가고 있죠. 네. 귀찮아도 해야 됩니다. 김치를 그러니까 다 준비되어 있는 걸 사야지 왜 포기를 산 거예요? 치아라마 다녀오세요. 잘하네. 또 요리 좀 했는 겁네. 아 그럼. 야, 이거 썰린 김치 살 거랬다, 그치? 직접 고르셨잖아요. 형이 보기김치 사야 된다고 샀잖아. 근데 맛있지 이렇게 하는 게. 무슨 냄새가 나는데? 이거다 이거. 넘치. 열어. 괜찮아. 계속 이런 데 오면 다 흘리고 먹는 거야. 중간 점검. 자 어떤가요?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먹어보라고? 먹어보자. 아니야, 먹어. 이거 보쌈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쌍화탕 냄새 많이 나는데? 야, 이거 먹는 거 아니잖아. 먹으면 안 되는 거 같은데 이거? 뭐를? 내가 찬물을 넣어서 한번 씻으면서 할게. 내가 여기다 놓을게. 딱 맞아. 와. 야, 이 어마어마한 양 봐. 됐다. 됐어. 야, 이거 철사장처럼. 아, 뜨거. 뜨거. 기다려. 야, 면 무겁다 이거. 와 이거 뭐야? 이거만 먹어도 맛있겠네. 자, 좋아요. 이제 다 때려 먹어. 현중이 원래 급하게 요리를 하시는. 답답해요. 늦게 하면. 저는 모든 일을 좀 빨리 하는 스타일이에요. 이거 불려도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물에 일단 넣어볼까요? 와 맛있겠네. 활동 끝나면 국수집이나 할까 같이? 와 형이 비벼? 너가 카운터 봐. 그래. 영승이는 이제 약간 느낌이 뒷짐지고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확인하는. 됐어. 야, 이 혈투의 이 격전의 흔적. 손 봐봐요. 먹어봐도 돼요? 좋아요. 오, 감사해요. 와, 색상이 빨갛지 않은데 엄청 맵고 딱 적당한 새콤 맛이거든요. 새콤한 맛. 비빔국수가 패스트푸드였어. 응? 엄청 빨리 나오네 이거. 와라락하게 나왔어요 이렇게. 하나 차려도 너무 되겠나? 맛있는데? 차릴까? 맛있다. 와 양념 뭐야? 이거 먹고 와 맛있네. 보쌈 좀 먹자. 와 고기. 고기 맛 어떠세요? 와 너무 맛있어요. 비빔국수랑 같이. 지금 먹어야 돼. 와 지금 드셔야 됩니다.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네 형. 요리를 누가 막 하나 요즘에? 요즘 요리를 누가 막 하나? 이 시대가 무서운 시대. 와 이거 다 계획이 있었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플레이팅까지 좀 신경 써볼까요? 아유 진짜.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좋았습니다. 아유. 그 향이 엄청 부드럽네. 소주의 그 특유의 그 팍 올라오는 그 향이 좀 적어서 먹기 더 편하다고 해야 되나? 이따 이제 이거 먹고 캠프파이어 해야지. 오늘 비도 안 오고. 비는 왜 안 와? 원래 오후에 한 번은 오신다고 예상하셨잖아요. 그러면 오는 거 보신 뭐 에피소드 있으실까요? 현중이 신인상 받았을 때 그 유명했지 그 짤이. 내가 꿈꿔왔던. 그러더니 너무 눈물이 많이 나와서 본인이 그 소감 발표를 못하니까 갑자기 옆에 있는 멤버한테 야 네가 해. 그걸 내가 받았어. 당연히 받았어? 영생님은 그때 막 오름에 나오시진 않으셨나? 그게 진짜 딱 발표가 됐으면 괜찮았을 텐데 받기 전에 스태프분들이
축하드립니다. 이래가지고 마이크를 먼저 줬었나? 그지. 근데 이제 대기하고 있지. 상 받으러 올라가라고 한 5분 전에. 근데 또 받고 나니까 또 뭉클하잖아 그게. 맞아요. 아이돌 댄스 신인상을 받게 될 줄 내 꿈에도 상상 못했지만 그래도 뭔가 노력한 보람이 있었잖아요. 그게 너무 좀 감동적이었어. 규정님은 그때 심정이 좀 어떠셨어요? 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신기했고. 그러니까 어린 나이였잖아요. 되게 어린 나이인데 그냥 어릴 때 마냥 꿈꿔왔던 일이 눈앞에 이루어졌는데 그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그 나이에. 근데 다들 그랬던 것 같아요. 멤버들이 이제 뭐 눈물 훔치고 너무 좋아하고 그게 다였던 것 같아요. 상 받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지도 몰랐어요. 그때 너무 많은 상을 한꺼번에 받으니까.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그런 한 상 한 상들이 엄청 받기 힘들고 갈구하고 열망했던 것들인데 지금 또 뭐 활동해서 이제 뭐 음악 프로에 나갈 일이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받게 돼도 좀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 다른 감회일 것 같아. 그지? 더 받기 힘들지 이제는. 에이 그런 거는 말하지도 않아요. 저희가 준비한 불멍입니다. 뜨거우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딱 좋아요. 영수 괜찮아? 딱 좋아. 저희 왜? 규정님부터 네, 눈물 나지. 누구한테 먼저 할까요? 나한테 뭐. 형한테 먼저 해? 그쵸. 저희가 2005년에 데뷔를 했고 2004년 그때 처음 만났겠네요. 3명이서. 그쵸? 그렇게 만나서 시간이 지났고 오랜만에 손편지를 읽어보네요. 이 롤링페이퍼 겸 메시지 그리고 이제 덕담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중이 형에게 형 규종이야. 처음 만나서 녹음실에서 키를 재며 인사를 나눈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5년이래. 시간 정말 빠르다. 처음 형이 나에게 건네준 인사 그리고 빨간 모자를 항상 쓰고 나에게 떡볶이를 사주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 타지에서 올라온 나는 진심으로 감사했어. 그리고 성인이 되면서 형에게 소주를 배웠지. 정말 맛있었어.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제 술을 조금 줄이자. 형이 1일 1술 해야지 라고 할 때 걱정되기도 하더라고. 나의 친한 형으로서 오래오래 건강해야지. 많이는 말고 반만 줄여보자. 그리고 연습 정말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잘 챙겨 먹으면서 그리고 쉴 때는 쉬면서 해야 해. 형의 열정 누구보다 잘 아는 나니까 늘 몸 챙기면서 화이팅 하기. 형을 내가 처음 만난 게 18살 그리고 함께한 게 21년이 흘렀네. 형을 모르고 살아온 날보다 형을 만나고 살아온 날이 더 길다. 오랜 시간 고마워. 그리고 지금처럼 오래오래 즐거운 형으로 남아줘. 규정입니다. 저는 참기가 힘들어요. 들으시니까 음. 어떠세요? 1일 반술. 알아서 할게. 네, 그러면 읽을까요? 제가요? 이거 눈물 날 것 같아요. 자, 또 읽어드릴게요. 다음은 영생이 형에게. 형, 이렇게 쓰는 손편지는 오랜만이다. 20년 전 크리스마스 카드를 형이 써준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형은 40살이 되는구나. 시간 정말 빠르다. 오랜 시간 고생했고 함께 꿈을 이루어주어서 고마워. 지방에서 올라왔다는 공통점으로 참 많이 의지하고 버틴 것 같아. 그리고 형, 오랜 시간 낮과 밤이 바뀐 리듬으로 살았으니 이제는 형 건강을 생각해서 조금 더 일정한 보통의 패턴의 삶을 걸어가면 어떨까? 그래야 더 오래오래 건강하게 함께하지. 그리고 운동도 한번 즐겨보자. 이번에 안무 연습하면서 말라가는 형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어. 그리고 아파하는 무릎이 늘 걱정이야. 올해 콘서트를 기준으로 더욱 건강한 매일을 보내보자. 그리고 오랜 시간 우리 팀의 고음 담당을 해줘서 고마워. 늘 고생하는 거 알고 있어. 그리고 나는 형의 고음 중 세상의 날개라는 파트를 그때도 그리고 지금도 늘 눈물이 고여. 그리고 얼마 전 형이 보내준 메시지로 마무리할게. 나의 오랜 친구이자 형 고마워 항상. 규종이가 입니다. 눈물 참기 힘드네. 2004년도에 제가 뒤늦게 이제 이 팀에 합류하고
그때가 11월 달이었나 그랬는데 딱 한 달 정도 있다가 사실 저는 이 팀에 합류가 될 거라고 생각 못 했던 것 같아요. 10대 마지막 달이기도 했고 그냥 그 짧은 한 달이었지만 좀 그런 고마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뜬금없이 고마워하기에는 좀 그랬던 것 같고 딱 되게 지금 생각하면 약간 오그라들 수도 있긴 한데 예, 딱 그런 마음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멤버들에게 썼던 기억이 나요. 주종님은 이거 주종께 쓰시면서 네. 어떤 마음으로 쓰셨어요? 저는 진짜 감사한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멤버들한테도 그렇고 정말로 우리 유튜브 팀에게 고마운 게 이런 시간이 있게 해주신 게 너무 고마워서 쓸 말이 너무 많아서 더 쓰고 싶은데 이제는 그 시간이 너무 길고 감사한 마음이 있고 또 이런저런 추억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이 페이지가 작은 그런 너무 충분히 느껴졌어요. 이 짧은 글에서도 삶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규종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느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좋아요. 아, 다 얘기하면 수필이 될 것 같아서. 맞아요. 이 감동을 이어서 영생님이 자, 읽겠습니다. 현중아, 안무 연습도 하고 녹음도 하고 팀 활동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힘들 텐데 음악 프로듀싱부터 너가 더 시간 내어 노력해주는 모습이 정말 멋있고 고마워. 늘 열심히 하고 열정도 많은 너인 걸 알기에 너의 마음을 늘 이해한다. 근데 우리의 나이가 이제 40살이잖아. 몸 안 다치게 연습하자. 가로 했는데 하루에 너무 긴 시간 춤추는 거 힘들어. 규종아, 우리 둘만 지방에 와서 같이 살자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꽤나 긴 시간이 흘렀네. DSP와 계약 끝난 이후 같은 소속사에도 있었고 301 활동도 같이 했었기에 너와 함께 했던 활동들은 더욱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 같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 10대가 아닌 40대를 바라보는 만큼 규종이 두피 건강을 위해 탈색 그만해보는 건 어떨까 하고 조심스레 말해본다. PS 함께 해줘서 고맙고 함께여서 고마워. 아, 감사합니다. 두피 건강관리. 아, 두피 건강 약을 하나 사줘. 영생님은 쓰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사실 이게 이 얘기를 미리 들었으면 조금 더 고민을 해봤을 것 같은데 그냥 딱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초반에 만났을 때 그때가 많이 생각이 났고 그러면서 사실 뭐 쓰고 싶은 얘기는 많았지만 중간이라는 시간이 갑자기 딱 사라져 있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의 또 감정과 처음 만났을 때의 감정 이게 그냥 공존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중간은 뭔가 비었을지더라도 지금 이 순간이 꽉 차 있는 모습이 되게 확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뭐 나쁜 얘기도 뭐 쓰면 재밌다고 하셔가지고 뭘 마지막에 뭘 써볼까 하다가 그렇게 너무 귀여워. 형 다워서 너무 좋아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받았을 때 제일 현중님이 길게 쓰셨던 그러니까 현중님 걸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부터 먼저 줄까? 규종이한테 이제 이렇게 그래요. 할게. 규종이에게 참 애매한 동생 규종아. 우리가 예전에는 친구였는데 어느 순간이 되어서는 형과 동생으로 불리게 되었다. 어쩌면 친구로 남았더라면 네가 나를 대하는 게 조금은 덜 조심스럽고 형식적이지 않았을 텐데. 아무튼 이렇게 오랫동안 팀의 중심으로서 균형을 잘 맞춰줘서 고마워. 늘 착한 성격 때문에 뭐든지 양보하고 빼앗기기만 했던 너란 걸 뒤에서 지켜보면서 한편으로는 바보 같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어쩌면 너는 길게 볼 줄 아는 안목을 갖췄던 것 같아. 너라는 사람이 중간에서 끊어진 동아줄을 붙들고 있었기에 이 동아줄은 어떻게든 다시 이어진 것 같아. 이건 꼭 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김규종이라는 사람이 WS501이라는 그룹을 누구보다 좋아하고 그리워했는지 녹음을 진행하면서 내심 놀랐어. 그때 그 시절 호흡, 박자를 컴퓨터처럼 기억하고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그룹 활동에 용기 내지 못했던 걸 미안해지는 순간이었어. 이제는 늦었음에도 욕심내서 팬들에게, 대중들에게 너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아티스트인가
증명해 보였으면 좋겠어. 파트도 양보하지 말고 노래도 많이 부르고 바뀐 너의 스타일처럼 심지가 단단한 사람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그 어떤 비난과 손가락에도 지지 않도록 옆에서 묵묵히 버팀목이 되어주는 형, 그리고 멤버로 평생 남아줄게. 이제는 착한 사람으로도 좋지만 너의 미래를 위해 조금 더 이기적인 사람이 되길 바래. 20주년 진심으로 축하하고 언젠간 우리도 30주년이 오겠지? 그때는 내가 너가 만든 음악에서 자유롭게 자축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래. 늘 응원할게. 2024년 6월 14일 너의 친구이자 형이. 네, 됐죠? 또 읽어요. 네, 규정이 형 오시기 전에 저는 이제 안 울 거라고 다짐을 했기에 안 웁니다. 영생이에게, 영생아, 15년 만에 그룹 활동에 어려운 결정을 해줘서 우선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 사실 나와는 다른 너의 성격 때문에 많이 고민도 했었거든. WS501의 전부라고 불리우는 너의 목소리가 혹여나 예전 같진 않을까 의심이 가기도 했고, 우리가 다시 멋져지려면 대중은 우리의 목소리보다는 너의 목소리 상태를 궁금해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디렉을 볼 때도 조금은 너에게만큼은 보다 타이트하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무할 때 안 좋은 허리, 무릎을 불구하고 힘겹게 연습하는 너를 보고 일부러 모른 척 외면했던 것 같아. 내 가수 생활 가장 찬란했던 영광의 순간들을 함께했던 동료로서, 그리고 나의 친구로서 다시 한번 그 영광의 순간들을 함께 해줘서 고맙다. 요즘에 같이 춤추고 노래하면서 예전 같지 않게 행복하다고 느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냥 가장 편하고 서로를 위해 배려해주는 사람이 멤버로서 다시 함께 해줘서가 아닐까? 20주년은 우리에게도 중요하지만 여러모로 전 세계에서 우리를 기다려주신 많은 팬분들에게 행복을 선물할 수 있는 영광을 바치자. 그리고 나면 또 30주년, 25주년 시간이 흘러서 온전히 우리가 스스로를 자축할 수 있는 순간이 오겠지. 영생아, 건강관리 잘하고 앞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어주길 바래. 어쩌면 너에게 쓰는 처음이자 마지막 편지일 듯 싶다. 다시 한번 고마워. 2025년 6월 14일 20주년이 되던 해의 리더 현중이가. 두 분도 현중 형께 한마디. 응? 해요, 한마디. 현중이 형 말처럼 원래는 저희가 이제 저도 이제 빠른 87 그런 관계 때문에 친구처럼 지낸 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사회생활 해야 되니 이제 형 동생으로 지내게 됐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형들이 저한테 막 뭐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저도 형들한테 막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정말 그래도 친구 같은 형 동생으로 지내고 있었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고, 현중이 형 말처럼 또 30주년이 있을지 모르니 우리는 더욱더 즐겁게 건강하게 가면 되는 거고. 근데 나는 현중이 형한테 꼭 그 얘기 하고 싶었어요. 뭐 이게 방송이 어떻게 나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형이 우리 챙기는 마음만큼 우리도, 나랑 영생이 형도 이제 현중이 형이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가장 크게 걱정하고 괜찮을까, 형 괜찮아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올해 만난 형은 우리한테 그런 내색하지 않으려고 하고 원래 알던 그런 형 자체로서 있어줬기 때문에 우리도 표현 안 했지만 진짜 고맙고 미안한 것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후로는 미안한 것보다는 고마운 마음으로 더 즐겁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콘서트를 위해서 달려봐야죠. 네. 아무튼 진짜 고마워. 메시지 너무 고마워.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냥 일단 너무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고요. 작년에 이제 현준이가 뭐 가끔씩 둘이 이제 소주도 먹고 했는데, 딱 이 팀 활동 하자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놀랬고 여러 번이고 뭐 반복해서 물어봤었고 그게 정말 실현이 될까 믿기지도 않았었고 근데 멤버 모두에게 연락해서 자리 좀 마련해 달라고 했을 때 아 이게 진짜로 될 수도 있겠구나 20주년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금 이렇게 셋이서 이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렇게 컴백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참 그 기간 동안 현중이가 정말 많은 고민을 했고 선택을 해줬고 또 많은 노력을 해줬기 때문에 비교적 우리는 그냥 열심히 하는 것만 하면 이게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서 진짜 고마운 마음이 크죠. 501의 노래 퍼포먼스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꿈이었을 수도 있고 15년 만에 그 무대를 할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맙고 친구이자 되게 형 같은 리더 너무 고마워요. 아, 네. 뭐 20주년이라고 해서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당연히 누구한테나 기다리면 살아남으면 할 수 있는 게 20주년이고 근데 우리가 20주년 하고 싶은 것보다도 20년이라는 시간을 이 한 그룹을 좋아했던 팬분들이 더 대단한 거잖아요. 저희를 믿어주고 저희의 가치를 믿어주시고 협력을 해주시는 많은 업체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잘만 하면 되는 것들이잖아.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거는 20년 동안 변하지 않고 우리를 바라봐 줬다는 거는 가장 어려운 일을 팬분들이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힘든 것들이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더 우리가 팬분들에게 더 멋있는 모습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잘하고 또 기다린 만큼 보람이 있을 정도의 가치를 좀 증명해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앞서 이 두 친구들 명생이 규정이가 두 친구의 부재가 많이 느껴지지 않게 무조건 부재라는 건 있어요. 5명이 3명이 된다는 건 부재라는 거 있기 때문에 하지만 최대한 우리 셋이서 어떻게든 그 부재를 느끼지 않을 만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나는 아직 팬분들이 그렇게 많이 느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만큼 열심히 다들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정말 팬분들을 위해서 20주년은 이제 헌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어떠셨나요? 야 이게 나는 편집점이 너무 궁금한데? 제기 차다가 용이 부리다가 빙국수 빠르게 먹다가 갑자기 편지 읽는 게 이게 아 정말 거의 뭐 정말 조물증 환자 빨리 같은 것 그거는 같은데. 요즘이었구나. 맞아. 아 그래요? 네. 왜요? 늘 그러지 않나요? 한탄하시면서 열어오셨다. 아 맞아. 다른 분들은 못 보셨겠구나. 차에서 왔을 때 그 나중에 영상 나오면은 스태프분들이 놀라실 거야. 무슨 일이 있나? 아 자연 아름답네. 인생 뭐 있어? 약간 이렇게 하니까.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이제 어디를요? 산신령이 되기까지가 모두를 용서할 수 있어요. 아 좋다. 날 공격하는 저 벌레들까지도. 아우 그럼요. 네. 어쨌든 뭐 오늘 너무 알찬 하루였네요. 내가 봤을 땐 이거 콘서트 할 때까지 우리가 더 많은 걸 해야 되는데 이걸로 버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야 완전 반전이다. 영상님 스테이트로 마무리할게요. 하나 둘 셋. 야 곤란하다. 야 나 잠깐 걱정했어. 아 뭐 찍어야지 이랬는데 이걸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내 눈빛 너무 변하지 않아 다시 뜨는데도